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출국을 했는데, 자,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무엇일까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협력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3국 간의 안보 협력에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확장업체 협의체 신설 방안 이 논의될지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새벽 전해진 소식으로는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도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경제 협력에 대한 방안도 모색이 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핵심 광물 수급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라는 구상에 맞춰서 이번에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미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18일 아침에 워싱턴 DC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되고요.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3국 정상의 오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들이 다시 따로 만나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다음 워싱턴 DC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당일 저녁에 귀국을 하는 이런 일정입니다. 자, 두 건의 공동 문건 채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건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원칙과 정신. 네, 두 가지의 결과 문건을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나눠서 좀 살펴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경우는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고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원칙이 들어갈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내는 공동 성명이고 3국 협력의 어떤 비전,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문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심이 끌었던 게 대중국 투자 규제,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건데 이거는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맞서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이번에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다뤄지는 한미일 협력 이 자체가 중국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일 텐데 구체적인 경제 문제까지 더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국정원에 따르면 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하겠다.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하는 그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드러난 내용이 이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CBM 발사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지에서 포착됐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의 관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9일에 북한 정권 수립일이 다가오는데 뭐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국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조사 소식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혹시 밤 사이에 나온 뭐 다른
뭐 뉴스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13시간이 넘는 긴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조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예전에도 이런 패턴이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은 검찰대로 300쪽 정도의 굉장히 긴 질문지를 준비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도 예전에 소환조사 때처럼 진술서를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30쪽 분량으로 진술서를 준비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는 그리고 진술서에 뭐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에서는 진술을 이어가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조사 받기 전에 단상위에 올라가서 14분간 1,9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 세 차례 출석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요. 소환 조사가 거듭되다 보니까 입장을 좀 길게 밝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장문과 연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저를 희생제물 삼아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결백을 주장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일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배임 법리와는 관련이 없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게 있으면 뇌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1, 2, 3부 같은 날 민주당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펼쳐졌는데요. 네. 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또 돈봉투 업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비서 압수수색을 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반부패 수사 1부가 바로 이재명 대표 어제 수사를 했던 네. 부서고 반부패 수사 2부 같은 경우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수자 특정과 관련된 압수물이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반부패 3부는 지난 대선에서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 씨,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지난 5월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이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고 이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어제 또 전개를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금 소환인데 자, 지난 세 번하고 다른 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했죠.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 또 마지막 변수가 있는데요. 9월부터 정기국회가 아하. 시작이 되거든요. 예. 정기국회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월 이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민주당은 8월 말에 이 회기를 비워둬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면 그때 청구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발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8월 31일까지 네. 회기를 채워야 한다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회기가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월로 넘어갈 거냐 아닐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지 말지 이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원지검도 움직여요.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네.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5번째 검찰 출석이 유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출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시기 예측을 해보자면은 오는 8월 22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공판 이후가 되지 않을까. 공판 전보다는 공판에서 나오는 진술까지 다 더해서 이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이달 말쯤으로 이재명 대표 5번째 검찰 소환 시기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2부에서 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해병대 그 상병
최수근 상병 수사 부분인데 네. 수사가 지금 거의 멈춰 있어요. 이게 논란의 중심이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가 지금 거의 무효화된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마치고 경찰로 이제 이첩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고 최상병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해병대 그 사단장을 포함해서 예.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인명 구조를 하는 수색을 네. 하는지 모르고 일단은 장병들이 그때 그 수해 복구인 줄 알고 투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헤아리지 않고 좀 무리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줄거리를 토대로 해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했었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수사단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그 경찰청에 접수가 됐었던 이첩 서류를 다시 회수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수사 보고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사 기록 넘긴 사람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보직 해임이 됐는데 항명 혐의를 또 받고 있어요. 이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항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인 것이 정식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항명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혐의가 변경이 된 것이 처음에는 그 항명 수괴 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조금 낮춰져 가지고 그냥 항명 혐의로 받는 것으로 현재 좀 바뀐 상태입니다. 집단 항명 수괴 네네네. 그 범죄였죠. 자, 최상병 유족이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해병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최상병 유가족이 이제 그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을 했는데 해병대에서 유족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병대 입장으로는 수사가 끝나면 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에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가 돼 있거든요. 네. 예, 이런 이유에 따라서 이제 군 당국에서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방침을 밝혔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논란이 따라 붙는 것은 일단 수사단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더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혹시 이제 애초에 작성된 수사 보고서와는 다른 결론을 군 당국이 내리기 위해서 설명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보고에서 이 박대령 측이 만든 수사 보고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걸 알려졌고 초급 간부들은 혐의자에서 뺄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애초에 수사 보고서에서 처음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너무 윗선을 빼라고 국방부나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재검토 결과 거꾸로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윗선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 이 혐의에서 제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방부의 재검토 보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부들. 네.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세한 의견이었다고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급 간부에 대한 혐의만 변경이 됐고 의외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병대 수사단 애초 수사 결과와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런 결과가 결국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신림동에서 또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 신림동 뭐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잊혀지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또 묻지마 성폭행 사건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1시 44분쯤에 오전에 네. 그 현행범이 체포가 된 사건인데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 범행 당시에 살려달라라고 하는 비명을 한 행인이 들었고 이것이 신고가 되면서 결국에 경찰에 의해서 폭행이 됐는데 이 사건 장소를 보면은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었고요. 샛길로 이어지는 산속
지역이고 그러면서도 주위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산중턱 부근인 그런 장소가 범행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시내 공원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피해 여성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둔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저질렀다고요? 네, 성폭행 시도뿐만 아니라 이 둔기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곧바로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밝혀진 내용 보면 뭐 묻지마 무차별 범죄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혹시 최근에 살인이나 테러 협박을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와 네.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사실은 밝혀진 것은 없고 계속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의심을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또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음주라든지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면식은 없는 사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것 점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래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